건물 그리기 위한 육면체를 그려보고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건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설명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에다가 육면체부터 그려나가면서 건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 블록을 먼저 그리려고 해요.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 바탕. 물론 이 뒤에도 여러 개의 면이 있겠는데 조금 전에 육면체를 그리는 것처럼 여기에 육면체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부터 육면체의 크기를 먼저 정해서 하나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높이를 정해야 되겠죠. 대략 한 이 정도 크기의 육면체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모서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소실점으로 연결해서 그려보고요. 이 지점에서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벽돌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또 면을 차지하는 이 육면체의 경우에는 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 옆에 있는 것도 또 나름대로 면적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그 벽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오른쪽 소실점으로 들어간 부분을 그려내면 됩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벽돌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건물과 건물, 아니 벽돌과 벽돌 사이가 있을 때 이 벽돌은 이 하나로 그려졌으면 얘도 이것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이 두께로 간다면 소실점으로 갔을 때 여기서 간 점과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 지점에서 그대로 올려주면 이쪽 오른쪽 육면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은 나중에 이렇게 지우면 되지만 지금 이 선을 연결해 보면 소실점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선을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처음에 긋고 나중에 지우느냐고 또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저기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소실점으로 바로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지워야 되는 선을 여러 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또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자, 이번에는 층을 나눠보겠습니다. 층을. 자,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번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층을 나눠보겠습니다. 1층, 2층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럴 때 지금 이 처음에 그렸던 이 수평선을 눈높이 선이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일랑말랑 할 정도로만 남겨놓고 처음에 그릴 때 진하게 긋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자, 왼쪽이 지금 나눠졌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을 다 나눴습니다. 이번엔 요 빗면, 뒤에 꺾인 부분에 요 선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얘와 여기에서 갔던 이 높이에서는 얘는 여기지만 이 꺾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육면체, 앞에 있는 육면체를 뺐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하나의 육면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기준이 돼서 왼쪽으로, 왼쪽 소실점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층을 다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때 세로를 나눌 때 주의사항이 있겠죠. 아까 대각선에서 만난 점들을 여기 이용해서 만난 점을 이용해서 세로선을 걷는데 세로선이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 추가할 경우에는 그 사이에 하나씩 더 거주면 됩니다. 이럴 때 이 사이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대각선을 가볍게 거보면 만난 점들이 생겨요. 자, 이 점을 이용해서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이거 꼭 쓰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돼서 내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겠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나눠보는 거예요. 얘를 중간을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중간에 더 채울 수도 있고요. 또 앞에 부분은 뭐 여유있게 큰 유리창을 놔두고 싶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죠. 이 부분도 내가 이렇게 나누겠다. 그럼 만난 점들 체크하고 이 부분에서 앞에 부분은 넓게 놔두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뒤로 거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유리를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위에 부분, 아래 부분에 창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층, 1층에서 2층, 자 2층에서 3층 갈 때 1층은 지금 내가 현관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놔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창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요 부분, 요 높이만큼을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주고 이것을 소실점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쪽을 또 해본다면 여기서도 소실점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도 소실점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층이 나눠졌고요. 기본적인 건물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베란다가 있죠. 이렇게 안쪽이 보이는 모습. 자, 이것을 어떻게 그리나 한번 위에 부분부터 해결할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 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면 돼요. 소일점으로 이 부분에서 가면은 이 부분이 이쪽 위에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보입니다. 이쪽에 뭐, 이 안쪽에도 뭐, 문이 있다면, 현관문이나 뭐, 아니, 그 베란다 문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 밑에 것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소실점으로 가면 되고,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유리 느낌을 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밑에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기둥도 이렇게 있겠죠. 자, 요 건물이, 이 정도 건물이 유지되려면 건물의 기둥은 얼마나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건물의 기둥도 사실 따져보면 육면체예요. 육면체. 요 육면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이만하다면 여기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기둥만 보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두께는 어떻게 사실 정하는 거냐면 요 지점.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요 지점에서 소실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라면 소실점 방향으로 가고 올라가고 여기 건물 기둥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서 뭐 창문이나 이런 게 있다든가 그러면 창문을 그린다면 여기서 이 안쪽에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을 잡고 선 하나, 그 다음 또 대각선 그어서 선 하나, 또 이 안쪽에 들어간 점까지 해서 선 하나, 이렇게 창을 나눠주면 돼요. 뭐 위에 부분을 나눠준다, 출입문이 있다, 그럼 사람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출입문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뭐 들어가든 나오든 자기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온 부분 여기서 소실점에서 연결하면 여기로 끝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지금 이와 같이 창으로 나눈다면 요 안쪽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 안쪽 요 부분 그 부분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중심 잡고 나누고 또 대각선 그어서 나누고 이렇게 나눠 들어가면 돼요. 2분의 1씩 계속 나눠 들어가면 창문을 출입문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적당한 부분에 이렇게 나눠서 어느 부분을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밑에 부분이 해결됩니다. 선생님이 그 자료로 올릴 프린트를 보면 위에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또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연결한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쪽 덩어리에다가 연결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요소는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만 연결됐다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완전히 이렇게 뚫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살짝만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들어간 부분이 이만큼이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 실점에서 오면 되고요. 얘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온 것처럼 요 점에서 꺾여서 와서 지워졌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오른쪽에서 소실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자, 눈높이랑 같을 때는 그냥 일직선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만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뭐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주차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 여기 왼쪽 소실점 연결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둡게 이런 식으로 그럼 들어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두 개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와서 연결할 수 있겠죠? 이쪽도 연결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가운데 부분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에 뭐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게끔 안으로 집어넣는데 얘도 연결을 하긴 하는데 이 위에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연결한다 그럴 때 들어간 부분 정하고 이 부분에서 왼쪽 소실점에서 와서 연결하고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지워서 지금 이 부분은 연결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형태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갖고 여기서는 이 안에 쪽에만 벽돌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연결이 됐다.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다시 왼쪽 소실점에서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세 개의 지금 벽돌을 하나의 덩어리로 좀 연결을 해봤고요. 자, 이런 부분. 얘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그러면 밑에 부분을 튀어나오게 합니다. 여기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만큼이 튀어나왔다. 그럼 이 부분이 위가 되겠죠. 밑에가 되고 그 밑에 여기도 주차장, 여기 뭐 출구 입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위에 이 부분을 한번 벽돌로 연결해서 한번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보통 큰 건물 위에 그 커피숍이나 뭐 식당이나 스카이라운지 같은 것이 많이 만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연장해서 이쪽으로 자, 오른쪽 술점에서 연장해서 한 이 정도 크기를 연결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 그대로 오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와서 자, 크기를 이제 이쪽을 정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크기로 가는 게 좋을까? 건물 어울리는 만큼 가면 되는데 이 건물의 이 폭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간 선, 여기서 만난 선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아까 여기 만났던 점 거기서 소실점에서 그 점에서 오면 한 요 정도 만날 거예요. 근데 뒤쪽보다 좀 더 가려면 뒤로 연결하면 되고 여기서 끊겠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도 여기 들어간 만큼을 내가 이거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대로 올라오고 여기서 왼쪽 갔을 때 만난 점 이 점을 우선과 더불어서 그대로 하면 왼쪽 하면 여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꺾여서 이 정도 꺾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대로 나오고 요 지점 요만큼까지 가겠다. 내려주고 여기서는 왼쪽 요 점에서 만난 점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요만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자 층이 이게 나눠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나눠졌으면 여기도 창을 뭐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자 대각선 긋고 만난 점 내려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대각선을 넣어서 중심 잡아서 내려주고 위에 부분, 뭐 아래 부분 이런 식으로 창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쪽도 대각선 가서 중심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면 여러 형태의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창 나누는 거 여기 했고요. 이쪽도 이 방법을 통해서 나눠주면 되고 여기도 이 방법을 통해서 나눠주면 돼요. 들어가는 거, 구멍 연결하는 거, 벽돌을 집어넣는 게 되는 거죠. 벽돌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뭐 도로는 먼저 번에 뭐 설명드렸지만 소유점에서 나와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모양을 그려주면 큰 틀이 완성된다. 세부적인 묘사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면서 완성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은 개략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려내는 거다. 그다음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파낼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다. 만약에 뭐 창문도 나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나는 이쪽 부분은 창을 좀 특이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 어떤 형태들을 넣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어떤 선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다. 그러면 그냥 그리면 돼요. 이렇게 지어내고 그 간격을 보고 그려내고 바로 이렇게 해도 건물의 어떤 모양이 좀 특이하게 나올 수 있어요. 글씨 쓸 수도 있고요. 어떤 필요 없는 유리를 이렇게 지어내서 뭐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도시에 나가서 스케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뭐 어반 스케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건물의 모양을 보고 좀 이렇게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그 건물의 형태를 육면체 형태로 먼저 보고 몇 층인가 층을 나눠보고 하나씩 큰 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문도 꼭 이게 직각으로만 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둥글게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창문이 이 부분에 둥글다 그러면 그 기본 틀 안에서 둥글게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물 그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여기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그리는 것을 자동차라고 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 자동차가 있다면 여기다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했다라고 하고 자 지금 인도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차도라고 한다면 차도에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벽돌 한 장 그리는 건 쉽겠죠. 벽돌 한 장 그리는 거는 소열점을 이용해서 벽돌 한 장을 그리는 건 쉽겠죠. 그 벽돌 위에 벽돌을 하나 또 올려봐요. 자, 벽돌 위에 벽돌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벽돌을 이용을 해서 어느 부분에 바퀴가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틀에. 보고 얘를 다듬어 주면 돼요. 자동차의 모양으로 둥글게 또는 원형으로 또는 옆의 각을 조절해서 또는 앞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유선형으로 같은 위치를 잘라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동차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투시도법은 기본적인 그 형태, 우리가 그려내야 될 형태를 육면체로 우선 보고 그 선들을 이용해서 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런 형태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그리지는 않았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벽돌로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수업 후에는 반드시 이걸 따라 해보시고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형태의 그런 멋진 그런 건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